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은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둔 경남의 한 고등학생이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심 교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마산 가포신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 1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남도민의 89.1%에게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경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찍어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사나 다른 학생의 공모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이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 MBC 보도 이틀 뒤인 지난 4일 아침 담임 교사는 이 학생에게서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 자신이 당사자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모의평가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밤 10시쯤 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교실에 놓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평소 대형 우산이 비치되어 있는 진학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에 놓여 있는 모의평가 시험지를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자주 가던 진학 상담실에 이렇게 문을 한번 열어보니까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시험지가 있어서 그 시험지를 빼내서 사진을 찍어서 유출하고. 모의평가 시험지는 교무실 안 평가관리실에 보관해야 하고 이중으로 잠금 장치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CCTV나 잠금 장치도 없는 진학 상담실의 모든 과목의 시험지를 봉투째 보관했고 봉투 봉인이 훼손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에 학생이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학생에 대한 직접 조사를 14일 이후로 미뤘고 시험지를 촬영한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또 학생이 오픈 채팅방에서 담임 선생님께 시험지를 받았다고까지 이야기했지만 교사나 다른 학생의 공모 여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생이 오픈 채팅방에 수시에서 학교장 추천에 9월 모의평가 성적이 반영된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수시 모집 기간이 9월 10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성적 발표는 또 그 이후에 있기 때문에 절대 관련성이 있을 수 없고요. 교육청은 추가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모의평가 시험지 사전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교차로, 특히나 회전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면 끼어든 차량의 대부분 과실이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 소식은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회전 교차로, 은색 승용차 한 대가 깜빡이를 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승용차가 차선을 넘는 순간 직진하던 차량이 그대로 부딪힙니다. 2개월 뒤 창원의 또 다른 교차로, 우회전을 하던 은색 SUV가 교차로를 지난 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진행 중에 갑자기 뒤에 포하니까 제가 이제 당했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제가 피해자구나 했는데 나중에 가해자해가지고 100대 빵으로. 29살 A씨 등 28명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창원 일대 교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18차례, 타낸 보험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주변 지인들을 동승자로 모집한 뒤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교차로를 벗어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나면 끼어든 차량에 대부분 과실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사전에 대당 장소에 대기했다가 진로 변경에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그 앞으로 끼어들어가지고 사고를 유발하는 식으로.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길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출근 시간대 경남 서부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다가 오전 중 경남 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오늘 낮 시간대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 지역이 최대 60mm, 내륙 지역은 5에서 30mm가량 내리면서 오늘 저녁이면 이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아침은 어제와 같이 선선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높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 28도, 진주는 2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21도, 함안은 19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 28도, 밀양도 28도, 양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25도, 합천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내륙에는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항만은 외국인 선박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최근 사흘 동안 마산 가포신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 10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하역업체가 동선을 숨기려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방역당국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산 가포신항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건 지난 3일. 마산 사부두까지 오가며 선박 하역 작업을 하던 A씨는 이틀 전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지만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A씨가 확진된 다음 날인 4일에는 같은 선박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4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밀접 접촉자들이었지만 자가격리는 이뤄지지 않은 탓입니다. 앞에 대기하시라고 말씀을 권고를 드리지만 그게 강제 상황이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후 신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270여 명이 검사를 받아 지난 5일 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지난 1일 최초 확진자와 같은 선박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배 안에서 보안을틀에 대해서 일기 정례인 때문에도 싹다 보안이 나옵니다. 지나온 길이 좀 아슬아슬하게 왔지. 게다가 자가 격리를 해야 할 밀접 접촉자에게까지 업무를 지시하고 확진자의 동선까지 은폐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시겠더라고요. 동료가 확진된 사실을 모르고 접촉했던 직원들은 자신들도 확진될까 불안에 떨며 하역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아이고 지금 난리면 지금 다들 불안해가지고 일접촉자들 지금 몇 명이 있는데도 지금 이게 내역적으로 이게 안 나오니까는 지금 다 지금 긴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집단 감염 장소로 지목된 해당 선박은 스웨덴 국적의 1만 1000톤급으로 지난 2일 선원 25명을 태우고 일본 고베항으로 출항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남 도민의 89.1%에게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이른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다음 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방문 접수가 가능한데요. 신청 시기와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창원시의 한 주민센터로 이른 아침부터 민원인들이 찾아옵니다.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 때문입니다. 창원시청에 별도 마련된 민원 콜센터에도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인하려는 전화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13일 오프라인 열리면 그 요일제 그 날짜 맞추셔가지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경남도민의 89.1%인 296만여 명에게 다음 달 29일까지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가구별로 기존치 이하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데 시행 첫 주엔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 탓에 일부 시민들의 혼란도 있었습니다. 힘들지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뭐 이래 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온라인 뭐 어찌 아노? 모르지. 인터넷도 모르는데. 최근 MBC 경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동의했지만 경상남도는 전도민 지급 대신 경기 활성화 대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제고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 골목 상권에 대한 소비 진작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돕겠습니다. 경남도는 또 불법 사금융 피해 소상공인에 1,200억 원의 특례 특별 보증 상품을 지원하고 수출 기업의 물류비와 물류센터 부담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창원시 무학 업무 협약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열립니다. 거창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됩니다. 함양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준공식은 오늘 오후 2시 함양어린이공원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하이에어코리아 투자협약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창녕군수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청소년 기자단 군수와의 만남이 오늘 오후 5시 고성 군수실에서 진행됩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과 전시 등의 행사가 연기되거나 축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지원금 1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진주시는 올해 1차,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어제부터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창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운영 중단 처분을 어긴 지역 내 종교시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거창군은 해당 종교시설이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이 드러나 운영 중단 10일과 과태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일부 신도들이 운영 중단 기간에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민주당, 정의당 등 사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상남도 감사 결과 채용 공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다수의 편법 행정이 드러나 사천시가 기관 경고와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천시장은 책임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감사 지적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지만 경징계에 해당되고 행정 내부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021년 경남 지역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1%로 작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6%, 중학교 0.5%, 고등학교가 0.2%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0.8%포인트와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2.2%, 집단 따돌림이 14.1%, 신체 폭행이 12.4% 순이었으며 피해 경험 장소로는 교실 안이 25.1%로 가장 높았습니다.
창원지법 3-1 형사부는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공정한 시험 성적의 관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사회의 신뢰를 깨는 것으로 범행에 대한 대가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이를 단속하는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출소해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A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지만 어제 새벽 4시쯤 하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고 이를 단속하러 나온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씨가 지난 5월 착한 배달앱 이용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이용 건수가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이하의 중개 수수료와 김해사랑 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김해 착한 배달앱 사업에는 2개 배달앱이 참여하고 있으며 캠페인을 시작한 5월 이전보다 지난달 말 기준 주문 건수는 5천여 건, 매출액은 1억 2천만 원 늘었습니다. 통영시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제27회 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통영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시민의 날 행사를 취소했지만 코로나19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한시적 교통약자인 임신부에 대해서 이달부터 교통비 2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거제시는 병의원을 찾는 임신부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신 중 산전 관리율을 높여 엄마와 아기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 달 6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하는 경남 대표기업 온라인 채용 박람회에 참여할 우수 중소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력 수급과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BNK 경남은행이 지역은행에선 처음으로 기업 여신 자동심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적심사로 대출 승인 여부를 정하던 기존과는 달리 빅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심사를 통해 자동으로 대출 승인 의사를 결정하며 판단 오류가 최소화되고 심사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경남은행은 기대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와 마산 회원구를 잇는 팔룡터널이 개통 3년을 앞뒀지만 통행량이 예측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영명 창원시의원은 어제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팔룡터널은 2018년 10월 개통 이후 실제 하루 통행량은 8,900대에서 11,800대로 예측치의 22에서 27%에 불과하다며 교통량을 늘리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50% 할인을 제안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경남에선 가야대와 창원 문성대, 부산 장신대가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최종 탈락해 연간 4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3년마다 실시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대학의 교육 여건과 성과, 교육 과정, 발전 계획 등을 살펴 향후 3년간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인데 이들 3개 대학은 이의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